1차 시. 이 아이들은 왜 이럴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발달정신병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과 조선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에서 상담을 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우울하고 지쳐 있으시고 휴직을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 반에 이렇게 굉장히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일단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리에 안 앉아 있고 계속 옆에를 건드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가 2층인데 창틀을 넘어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말리지 못해갖고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걔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진단서를 받아서 휴직을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선생님을 뵀는데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한 2년에 한 번씩은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일부는 선생님하고의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아이들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교실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아동기 정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동기 정신장애. 자, 이렇게 딱 들으면 사실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자, 그냥 쉽게 아동기 정신장애. 이거를 그냥 쭉 풀면 애들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만으로 편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편견을 주냐 하면은, 이 아동기 정신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내에서 아이들만 보는 이제 그런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동기 정신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아정신과라고 부르고요. 소아정신과라고 부르면 왠지 좀 아동정신과보다 훨씬 좀 이렇게 덜 어떤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민원을 넣으셨어요. 뭐라고 민원을 넣으셨냐면, 정신과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은 데를 애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상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도 엄마, 내가 왜 정신과에 가야 돼? 내가 정신이 이상해? 이런 말을 해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과에서 이제 굉장히 난감했죠. 그게 정신과라는 이름이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몇십 년 동안 써왔던 그런 이렇게 과의 정식 명칭인데, 그거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과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본인도 좀 가끔씩은 이걸 좀 바꿀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전향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그 소아정신과는 학습 및 발달 증진 클리닉이라고 바꿨고, 공간도 성인들 정신과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렇게 이쪽 현관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은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 잘 만날 수 없게,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 입구는 좀 다른 과들하고 마주치지 않게 그렇게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편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됐고, 또 그 공간은 아이들한테 맞게 이제 많이 꾸며졌어요.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좀 덜 마음이 동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들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도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냥 정신장애면 정신장애인데 왜 앞에 아동이라는 말이 들어갈까? 뭐 애들이 정신병에 걸린다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아동기 정신장애를 최근에는 딴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제 어떤 이름이냐면 발달정신병리라고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동이라는 의미는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 근데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한 18세까지 끊임없이 발달을 합니다. 한 18세가 되면 이제 대체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제 성장이 멈추고 이제 쭉 성인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고2, 우리나라에선 고2, 고2쯤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정신 차렸다, 철이 이제 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철이 안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른이 보기에는 좀 많이 미숙해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 발달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성인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성인기에 겪는 뭐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아동기에 있을 수 있고요. 아동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아동기에 처음 시작되는 그런 정신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편람이라고 모든 정신과적 진단을 다 이렇게 그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아동기 정신장애는 한 파트로 따로 떼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게 자폐장애 같은 게 있는데 자폐장애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0살인데 자폐를 앓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폐장애라는 건 이미 태어날 때 그 소인을 갖고 태어나서 발견이 언제 되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시점에서 그걸 갑자기 자폐를 앓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적장애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40살에 갑자기 지적장애가 됐대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머리를 다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달적인 문제는 아동기, 뭐 심지어 영유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이 발달 과정 중에서 처음 시작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엔 정신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정신. 뭐 정신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들이 뭐 내가 뭐 요즘 우울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정신과 가서 약 먹으면 돼 이러면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는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지인들한테는 별로 그 전문적인 조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신이란 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병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협소하고 왜곡된 어떤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왜 옛날 영화, 흑백 영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리에 꽃 꽂고 이렇게 한복 입고 막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사실 이제 그런 장애는 대부분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조현병이라고 바뀐 이유도 사실은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개념을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한다래도 치료를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정신이라는 단어가 붙기만 하면 뭐 정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막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쓰리고 막 계속 막 신트림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위라는 장기에 염증이 생긴 거죠. 또 뭐
자꾸 설사를 해서 갔더니 장염이라 그래. 그러면 장이라는 신체 기관에 이제 염증이 생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신은, 자, 정신을 관장하는 신체 기관은 뇌예요, 뇌. 자꾸 정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뭔데 되게 이상해.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정신은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나 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어떤 잡히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